자,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거대한 지정학적 이론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절대적인 금융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아주 여러 겹으로 설계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란과의 전쟁 위기, 러시아 제재, 그리고 우리 지갑 속에 들어올지도 모를 디지털 화폐, 이 셋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분석에 따르면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맞추기 위한 아주 대담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거대한 그림, 그 궁극적인 목표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 아무런 대가나 부작용 없이 말 그대로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그 돈 찍어낼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두 개의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싶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잡아야 해요.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과 금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돈을 찍어내는 순간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결과제인 거죠. 자, 그럼 물가를 어떻게 잡을까요? 여기서 바로 에너지가 등장합니다. 왜 하필 에너지일까요? 여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구성 요소를 보면 답이 나와요. 에너지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 많게는 30%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에너지 가격만 틀어줄 수 있으면 전체 물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리모컨을 손에 쥐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전략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이 세계 유가 통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반항적인 국가들을 길들여서 이걸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걸까요? 이 전략에서 주목하는 반항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러시아.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존의 미국 중심 국제 질서 밖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석유를 거래한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의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팔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공급의 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만약 미국이 이 세 나라의 석유 생산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국제유가 결정권이 오펙이나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미국 손에 들어오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예로 듭니다. 그때 미국이 셰일 오일 생산량을 하루에 900만 배럴까지 어마어마하게 늘렸었죠. 이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생산량 조절해서 국제 유가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현재 배럴당 80달러 정도 하는 유가를 만약 미국이 통제해서 50달러에서 60달러 선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까지 안정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물가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바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어찌어찌 다룰 수 있다고 쳐요. 진짜 문제는 가장 어려운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차원이 다른 상대죠. 러시아는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핵을 가진 과거의 초강대국이니까요.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러시아를 다루기 위해선 전략적인 거래, 즉 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국의 품에서 러시아를 떼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아주 큰 당근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딜을 위한 밑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다는 정황들을 제시합니다. 작년 말에 미국이 갑자기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어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또 지금 유럽은 비싼 에너지 가격 때문에 러시아산 에너지가 절실해지고 있죠. 그리고 2020년 미국 중간선거라는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정치적인 데드라인도 다가오고 있고요. 이 모든 게 푸틴과의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럼 푸틴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돈 몇 푼, 제재 해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범이라는 딱지를 떼어주고 유가 상한제도 없애고 심지어 서방의 최신 기술까지 넘겨달라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내놓으라는 식의 패키지 딜을 요구할 거라는 거죠. 이건 미국 혼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유럽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엄청난 요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가격을 잡고 지정학적인 판까지 새로 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 거대한 계획의 최종 단계, 엔드게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조 5천억 달러,
이게 지금 미국 은행들이 전 세계에 빌려준 돈의 총액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지금의 달러 시스템이 가진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키울까요? 여기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비밀 병기가 등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죠? 가치가 미국 달러에 딱 고정된 디지털 화폐잖아요. 이걸 전 세계에 쫙 깔아서 사람들이 은행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달러를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의 패권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이 엄청난 기획은 정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바로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연합이죠. 정부는 지정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시장을 통제해서 안정적인 판을 깔아주고 그 위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역할을 맡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빅테크들이 은행 역할까지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압박 카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한테 은행업 인가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빅테크들은 뭐가 아쉬워서 정부 말을 듣겠어요? 바로 미국 국채를 사달라고 설득하는 거죠. 자,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빅테크는 정부를 도와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확장하고 그 대가로 은행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번 돈으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서 정부가 AI 개발 같은 미래 사업에 돈을 펑펑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 혹은 자금 조달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 번에 맞춰서 이 거대한 전략의 전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1단계에서 지정학적인 움직임으로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고 2단계에서 그걸로 물가와 금리를 안정시킵니다. 그러면 3단계에서 드디어 마음껏 돈을 찍어내서 AI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고요. 마지막 4단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서도 달러의 지배력을 영원히 굳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니 우리가 평소에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보던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한 아주 체계적인 단계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분석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보는 혼돈의 이면에 사실은 아주 치밀하고 일관된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 이론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게 정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위험해서 자칫하면 전 세계 질서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오늘 살펴본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